이건 치마일까요? 벨트일까요? 작년에 유행했던 디젤의 치마입니다. 이게 짧아서 입을 수 있나 싶은데 오히려 또 논란이 되다 보니 틱톡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스커트의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 역시 유행했던 원 디알백입니다. 가격은 약 70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안 입은 아이돌이 없다는 디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언제적 디젤이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디젤은 추억의 브랜드죠. 잠시 2005년도에 글을 보겠습니다. 조인성이랑 환희 박효신이 입은 이 바지 이름이 뭔지 올라온 사진을 볼까요? 정말 옛날이죠. 심지어 이 환희 사진은 제가 출처를 밝히고 싶은데 이 출처가 싸이월드 주소로 되어 있어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씨아502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바지는 자탄 9077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젤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핫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점점 인기가 떨어져 2019년 3월에는 파산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끝난 것 같던 브랜드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브랜드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디젤의 브랜딩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디젤의 역사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젤입니다. 디젤의 창업자 렌조 로쏘는 이탈리아인입니다. 1955년생으로 올해 68세입니다. 그는 브루진이라는 인구 5,000명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부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15살 때부터 청바지를 만들어 팔았는데요. 따로 직물 제조를 공부하고 어머니의 재봉틀을 빌려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며 농장일, 기계공, 목수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을 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디젤이 탄생합니다. 1975년 22살의 로쏘가 취업한 곳은 몰텍스라는 청바지 생산업체입니다. 담당했던 업무는 생산 관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청바지를 만들어보고 팔아보고 다양한 생산 경험을 한 로쏘는 일을 꽤 잘했습니다. 당시 대표 아드리아노는 이런 로쏘를 눈여겨봤는데요. 입사 3년 후 창업을 하기 위해 그만둔다는 로쏘에게 동업을 제안합니다. 조건도 꽤 좋았습니다. 대표는 로쏘에게 지분 40%를 제공하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디젤의 시작입니다. 당시 로쏘는 25살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디젤이라는 이름은 다소 특이합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하면 베르사체, 발렌티노, 돌체앤가바나 같은 이름이 대부분인데 디젤은 상당히 미국스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로쏘는 짧지만 거칠고 전 세계에서 같은 발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당시 1978년은 석유파동으로 대체 연료인 디젤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자, 청바지 디젤은 처음부터 잘 팔렸을까요? 처음엔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로쏘는 스톤워싱과 디스트레스 방식으로 청바지를 만들었는데요. 당시 입던 옷과 달랐기 때문에 첫 3년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당시 로쏘가 생산 공장을 보유한 아드리아노와 동업 형태가 아니었으면 그 기간에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제품의 혁신성이 클수록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고객에게 알려지는 시간, 그리고 고객이 받아들이는 시간 뿐만 아니라 기성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크게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타다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들이 이 혁신적인 제품에 시장은 바로 열광할 거야, 이렇게 출시만 신경을 쓰다가 초반 시간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들은 꼭 초반에 버틸 수 있는 자금이나 별도의 수익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년이 지나자 특유의 워싱진은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18년 동안 유럽에서 자리를 잡은 로쏘는 본격적으로 글로벌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Successful Living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도 디젤 공식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슬로건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2년이나 유지해온 캠페인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캠페인이 시작된 1991년, 당시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우울했습니다. 걸프전으로 기름값은 급등했고 실업률은 최고치를 찍었으며 SNL 위기가 왔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 디젤은 사회를 풍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바로 캠페인 중 3개를 보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캠페인입니다. 화면을 보면 사랑을 나누는 군인이 보입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DADT라는 방침으로 떠들썩했습니다. Don't ask, don't tell. 배경은 이렇습니다. 클린턴은 여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해야 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보수 진영도 신경 써야 했죠. 그래서 동성애자가 복무를 하게 하되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상관들에게도 성적 정체성을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불명예 제대를 해야 했습니다. 이 보여주기식의 정부 방침을 디젤은 풍자했던 겁니다. 다음은 백인 전용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흑인입니다. 디젤 청바지를 입고 있으며 뒤에는 놀라는 백인 여성들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을 풍자한 캠페인입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같은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담배 산업의 표적이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 광고는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요. 혹시 자세한 뒷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 광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좋은 광고는 브랜드의 문제의식을 담는다는 겁니다. 당시 비주얼 디렉터였던 조나슨의 인터뷰가 있어 첨부합니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멋진 사람과 어울리는 팬시한 삶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디젤은 그들이 삶과 정치 그리고 토론에 관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디젤의 캠페인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리바이스가 75%를 독점하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참고로 디젤 특유의 섹슈얼함을 다루는 법을 가장 잘 담은 광고는 30주년 캠페인입니다. 수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영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로쏘는 OTB 그룹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OTB 안에는 디젤뿐 아니라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 질샌더 등 다양한 브랜드가 속해 있습니다. 아마 로쏘가 그룹을 인수하기 시작한 건 계열사 간의 시너지도 있지만 디젤의 유행이 언젠가 끝난다는 걸 예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트렌드는 변했고 디젤은 2012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8년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죽어가던 발렌시아가를 댐나가 살렸다면 2020년 10월 디젤을 살리기 위해 글렌 마틴이 합류합니다. 이 글렌 마틴의 이력은 독특합니다. 그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디자인은 그 후에 배웠는데요. 댐나가 나온 앤트워프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장폴 코티의 Y 프로젝트에서 커리어를 쌓은 당시의 슈퍼루키였습니다. 마틴은 어떻게 디젤을 살렸을까요? 그는 당시의 디젤을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표현합니다. 디젤에겐 큰 문제가 없고 여전히 섹시함과 도발적인 매력을 갖고 있지만 잠깐 트렌드에서 밀려난 것뿐이라 말합니다. 그는 디젤 특유의 디스트레스 질의 스트릿한 무드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가 진행한 세 가지 작업을 보겠습니다. 그가 작업한 첫 번째 컬렉션입니다. 마틴은 영화 롤라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도 꽤 좋아하던 독일 영화인데요. 옷의 약 40%를 업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했으며 기존의 빅D 로고를 전면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큰 찬사를 받았는데요. 본래 마틴은 Y 프로젝트부터 데님으로 혁신적인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디젤을 위한 운명적 디자이너라는 찬사도 받습니다. 두 번째, 초대장. 이건 2023년 컬렉션의 초대장입니다. 버플러그라는 성인용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숫자도 69개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돔 브랜드 듀렉스와의 콜라보입니다. 기존 슬로건을 발음 비슷한 For Successful Living으로 바꿨습니다. 참고로 지금 디젤 홈페이지에서 전체 컬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패션은 빠르게 변합니다. 디젤의 디스트레스 진도 트렌디함의 상징이었지만 30년 만에 촌스러운 제품이 됐습니다. 이건 디젤만 겪는 현상이 아닙니다. 샤넬,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모두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패션 사업을 하는 대표들은 모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매번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내 스타일을 지켜야 하는가. 자, 이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트렌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패션계는 스트릿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디젤은 사회의 지적인 도발이라는 브랜드의 문제의식을 스트릿 패션을 이용해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세계는 친환경 트렌드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디젤은 업사이클링 의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모범생을 보색으로 이용하면 도발적인 디젤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처럼 브랜드의 문제의식이 명확히 잡혀 있으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는 오히려 좋습니다. 자,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우리 브랜드가 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회사는 늙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브랜드는 근사하게 숙성될 겁니다. Circumstances have